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물류, 또 공급망 분야 ESG 공시 자료,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최종 점검이랑 감사 대응 전략,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실무자 입장에서, 공시 직전에 뭘 확인해야 할지, 또 감사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지, 정말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ESG 공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우는 과정이죠. 단순히 뭐 서류 제출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또 외부의 좀 날카로운 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 이걸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일단 큰 그림부터 좀 봐야겠죠. 우리가 설정한 ESG 비전이라던가 세부 목표들, 이게 실제 사업 전략이랑 잘 이어지는지, 그리고 공시자료 전체에서 내용이 혹시 뭐 충돌하거나 그런 건 없는지, 이게 기본일 것 같아요. 데이터 일관성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데이터 중요합니다. 작년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뭐 너무 차이가 크진 않은지, 아니면 보고서 내 다른 부분이랑 수치가 잘 맞는지, 그리고 톤, 뭐 KT, 킬로톤 같은 단위 표기요? 이것도 딱 통일이 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특히 그 물류 분야에서는 우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랑 또 외부 협력사 차량 운영 방식,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했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또 뭐 육상, 해상, 항공 이런 다양한 운송수단의 환경 영향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줘야 해요. 단순히 뭐 목록 나열 이게 아니라 관리 체계를 설명해야 하죠. 관리 체계요?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나 협력사의 ESG 요구사항, 이걸 우리 공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빼놓을 수 없는 점검 포인트입니다. 이게 결국 비즈니스랑 직결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챙겨야 할 게 많네요. 그럼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별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환경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뭘까요? 환경 이 영역에서는요, 역시 탄소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물류는 아시다시피 외부 운송 비중이 커서 스코프 3, 그러니까 공급망을 포함한 기타 간접 배출량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게 빠지면 반쪽짜리 보고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스코트 3요? 네네. 네. 최신 배출 계수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3자 검증 계획이나 결과를 딱 명시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뭐 전기 트럭 도입했다, 친환경 포장재 쓴다, 이런 노력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언급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감축 성과 데이터나 실제 사례를 같이 제시해야 진짜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환경은 확실히 데이터 중심인 것 같네요. 근데 사회 S 영역은 좀 사람 관련이다 보니까 평가가 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감사가 좀 더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감사 때는 어떤 점을 특히 집중적으로 보나요?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회 S 영역에서는 단순히 산업재해율 수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정기적인 안전교육 기록이라던가 작업 환경 위험 요소를 개선한 활동 같은 그런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ESG 평가, 이걸 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뭔지,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뭐 개선 지원 프로그램 같은 상생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게 보고요. 상생 노력. 네,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기부 금액 얼마, 이게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회사가 기여했는지 그 영향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지위는 어떤가요? 이 사회의 독립성 같은 개념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고 감사에서는 뭘 확인하는 건가요? 지배구조 지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예를 들면 사회이사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ESG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이사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이유는요.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윤리경영 시스템도 그냥 문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내부 고발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운영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죠. 정보 공개의 투명성 역시 투자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이제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 바로 그린워싱 리스크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 애써 쌓은 신뢰를 그냥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네, 그린워싱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금물인 게 업계 최고, 100% 친환경처럼 근거가 불분명하고 과장된 표현, 이건 쓰면 안 되고요. 대신에 탄소 배출량 XX% 감축 달성, 괄호 열고 2023년 대비 이런 식으로요. 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50% 목표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실이나 목표를 명확한 기준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주장은 반드시 탄소 배출량 원시 데이터라든가 에너지 사용량 기록, 관련 회의록이나 인증서 같은 명확한 증빙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없으면 방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면 실제 감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좀 압박 질문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해야 한다지만 우리 회사의 약점을 너무 드러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지점이죠. 우선 감사관의 예상 질문 리스트랑 답반 방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스콥3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지적받는다면 단순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중소협력사의 데이터 취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표준 양식을 배포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이러이러한 노력을 진행 중이고 향후 개선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는 식으로요. 그 구체적인 과정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죠. 과정과 의지. 네. 네, 현장에서는 ESG 담당자, 관련 실무 책임자가 같이 참석하는 게 좋고요. 요청 자료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답변할 때는 뭘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를 들면서도 한계점은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개선 노력을 강조하면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자세. 이게 오히려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듣고 보니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네요. 결국 이걸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 PDCA 사이클, Plan, Do, Check, Act 이걸 잘 돌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감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감사는 정말 중요한 피드백 과정이에요. 개선을 위한 거죠. 감사 결과를 잘 분석해서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오류 수정이나 누락된 증빙 자료 보완 이런 걸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한다거나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 활동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물류 ESG 공시 최종 점검과 감사 대응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 이걸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러한 ESG 공시와 감사가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그런 수동적인 활동을 넘어서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혁신을 이끄는 그런 적극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들을 알차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